네. 자, 이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전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회계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냐, 이게 바로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 첫째,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이것이 회계상 거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까지 해봤죠. 회계상 거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계를 해야 되고요. 그 분계한 내용은 분계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계라는 것은 전산에서는 전표 입력이라는 작업으로 한다고 그랬죠. 전표 입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알아볼 것은 전기 작업이에요. 전기라는 것은 분계한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것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세 가지, 여기서 번호를 넣는다면 여기가 이제 3번이 되는데, 요 세 번째 단계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회계의 일상 업무. 이게 이제 일상 업무예요. 회계의 일상 업무. 회계과에 그 회계 실무를 하는 사람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일상 업무. 회계상 거래, 영수증, 나한테 오는 영수증들이 다 회계상 거래죠. 그러면 분계합니다. 분계. 그게 전표 입력 작업이에요. 회계 프로그램 띄워놓고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은 거래 인식하는 것과 분계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이건 수동으로 지금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자동으로 됩니다. 전기에서부터는 전부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자동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회계 실무자는 내가 입력한 이 전표가 어떤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장부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되는 원리를 알아봅시다. 자, 첫째, 분계할 때 기록된 분계의 해당 계정 과목을 찾아가야 됩니다. 분계할 때 기록된 분계의 해당 계정을 찾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제로 나왔던 것이 상품이 2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는 걸 가지고 아까 분계의 첫 번째 예제로 나왔었는데요. 그때 분계가 차변에는 상품 20만 원, 대변에는 현금 2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분계할 때 기록된 분계의 해당 계정을 찾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차변을 전기한다면 상품이라는 원장 계정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상품을 찾아가라. 네. 그래가지고 차변에 분계된 금액을 총계정 원장 해당 계정의 차변에다 기입해라. 자, 차변에 상품이니까 찾아갔습니다. 차변에 기입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차변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상품 계정 차변에다가 금액 앞에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는 거죠. 여기 금액 앞에는 상대 계정 과목을 적는다. 그러니까 상품 계정을 찾아가 가지고 여기다가 상품 20만 원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이 계정 과목이 상품이니까 여기 와서 또 상품 20만 원 의미 없죠. 그래서 의미 있게끔 상대 계정 과목을 여기다 써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장부를 안 보더라도, 이 장부 하나만 보고도 이게 날짜가 1월 1일이었다라고 하면은 1월 1일 날 상품이 증가했구나. 자산이 차변에 오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상품, 근데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었대요. 그러면 이 분계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아, 돈을 현금으로 지불했구나. 그러면 이 장부를 보고
이걸 이제 T 계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 약식으로 그려놓은 이 그림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 T자죠. 예. 영어 대문자 T자. T 계정. 그래서 T 계정 보는 요령을 알으셔야 돼요.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상품이 증가했는데 상대 개념 과목이 현금이네. 그래서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한 거래다 또는 구입한 거래다.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 전기의 절차를 이해해 두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시험이 T 계정을 그려놓고 거기에 며칠 날 뭐 얼마, 며칠 날 뭐 얼마, 며칠 날 뭐 얼마 막 써놔요. 그걸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지? 이 전기의 원리를 아는 사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전기 절차 다시 봅니다. 분계할 때 기록된 분계의 해당 계정을 찾아가가지고 차변 계정에 분계된 금액은 총계정 원장 해당 계정에 차변에 기입하면 되고 대변 계정에 분계된 금액은 총계정 원장 해당 계정의 대변에다 기입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차변은 그렇고 이번엔 대변을 따져보면은 대변에 현금이었어요. 그러면 현금 계정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대변에다 기입하는 거예요. 대변에다. 그런데 금액 앞에 쓰는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 이걸 갖다 써라 이거예요. 상대 계정 과목. 상대 계정 과목.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 계정인데 현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에 기입한 것이고 상대 계정 과목이 상품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이 분계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는 거예요. 대변의 현금, 차변의 상품. 하면서 봐. 이 분계는 뭐지? 상품이 증가했구나. 아, 현금이 감소하고 이걸 말로 한번 해볼까? 네. 상품 2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구매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런 추정. 전기가 완료된 장부 T 계정을 보고 그 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네, 요걸 자꾸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시험에서. 자, 그래서 전기의 절차 이대로 우리 전기 연습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전기.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연습지 가지고 계신 첫 번째 장에 이렇게 6건을 분계를 해놨습니다. 1번의 차변부터 전기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잘 따라해 보십시오. 자, 1번 거래의 차변의 내용은 현금입니다. 현금. 그래서 현금 계정 과목을 찾아가지고 날짜는 1월 1일이라고 차변에 쓰고요. 금액은 100만 원 쓰는데 그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 자본금이라고 적을 거예요. 자, 한번 찾아가 봅시다. 현금 2페이지에 이렇게 원장을 다 만들어 놨어요. 찾아갔습니다. 네. 차변에다 적어야죠. 1월 1일 자본금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전기하는 거예요. 숫자 쓸 때 꼭 콤마 찍어서 쓰세요. 네, 1,000,000,000. 자, 그러면 또 아직 대변을 전기 안 했죠? 네, 대변 이 부분 전기하겠습니다. 자본금을 찾아가 가지고요. 1월 1일이라고 대변에 쓰고요. 자본금 원장이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대변에다가 1월 1일 현금 10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본금 계정 대변에다가 1월 1일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요소, 대변 요소, 전기까지 끝났어요. 하셨죠? 다음에 2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1월 2일 겁니다. 이번에는 날짜 1월 2일로 쓰기로 하고요.
단기 대여금 계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 현금이라고 쓰고 50만 원 적는 거예요. 차변입니다. 자, 단기 대여금 가셔가지고 차변에다가 1월 2일 상대 개념 과목이 뭐죠? 네? 예, 현금. 금액은 얼마죠? 예, 50만 원. 자, 이제 현금을 찾아가야 되죠. 네, 현금의 대변에다가 1월 2일이라고 적으시고 상대 계정 과목인 단기 대여금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전기하시면 2번 분계의 전기가 끝났습니다. 예, 이해 가시나요? 네. 다음에 3번 분계 전기해 볼게요. 자, 3번 분계는 보통의 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1월 3일이라고 차변에 적고 상대 기존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70만 원이라고 차변에 적을까요? 자, 보통의 금을 찾아가 가지고 차변에 1월 3일 단기 차입금 7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 차입금을 찾아가야죠. 단기 차입금 대변에다가 1월 3일 상대 기존 과목인 보통예금이라고 기록하고 금액을 7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3번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4번도 해볼 수 있겠죠? 자, 4번은 먼저 차변 먼저 전개하겠습니다. 급여를 찾아가 가지고 1월 20일이라고 적고 상대 개념 과목 보통예금 3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자, 급여를 찾아가 가지고 1월 20일이라고 차변에 적고 보통예금 3만 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예금을 또 찾아가야죠.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대변에 1월 20일 급여라고 적어야죠. 급여라고 적고 3만 원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5번 분계도 전개해야죠. 자, 5번 분계의 차변을 먼저 전개하겠습니다. 현금의 차변을 찾아가 가지고 1월 31일 이자 수익 5만 원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1월 31일 이자 수익 5만 원 현금의 차변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 수익 계정 과목을 찾아갑니다. 대변에다가 1월 30일 현금 5만 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현금 5만 원. 이게 단순한 작업인데요. 단순한 작업이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어요. 금액이 틀릴 수도 있고. 또 현금에다가만 전기하고 이자 수익에는 전기를 안 하고 그냥 6번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프로그램으로 짜져가지고 프로그램은 뭐 사람처럼 딴 생각 안 하니까 프로그램 된 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집중력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내가 한참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 상사가 불러요. 갑자기. 급하게 부릅니다. 하던 일 그만두고 가봐야죠. 잠깐 나 요거 전기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신입사원이 많지 않아요. 오라고 빨리 가야 돼. 갔다 와서 뭐 정신없이 뭐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내가 하던 일은 어디까지 했는지 표시를 안 해고 갔네. 에이, 이건 했겠지 하고 6번 전표부터 하면은 이게 안 맞았어요. 나중에. 그럼 그날 퇴근할 때 고민에 빠집니다. 안 맞았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일개표를 올려놔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 수기로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죠. 전표 입력 단계에서도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딱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일치하지 않다고. 자, 우리 5번까지 다 했나요? 네, 요 6번 합시다. 6번의 차변. 현금을 찾아가야 되겠네요. 1월 31일 대변에, 차변에 1월 31일 수수료 수익 8만 원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세 번째 줄에 그리고 수수료 수익을 찾아가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31일 현금 8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전기가 잘 끝난 겁니다. 그래서 6개나 해봤기 때문에 원리는 이제 여러분이 아신 거예요. 이 원리를 까먹지만 않으시면 돼요. 예. 오늘 했던 그 원리를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시험 볼 때까지 잘 기억을 하면요.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요. 네.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볼 때까지 잘 기억을 해 두어 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1월 20일 거래를 잘 설명한 것을 찾으세요. 보기 1, 2, 3, 4 이렇게 나와요. 1월 20일 거래를 잘 설명한 걸 찾아라.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1월 20일 지금 무슨 장부를 보고 있냐? 보통예금 장부를 보고 있죠? 보통예금, 자산. 자산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소했다는 얘기죠? 보통예금이 감소했다. 감소.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인출된 거예요. 근데 상대 개념 과목이 급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이 딱 연결이 되죠? 보통예금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급여였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식부기의 그 분계 원리에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는 어느 한쪽이 결과라면 그 상대 쪽은 그 결과의 원인이 됩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걸 우리가 결과로 놓고 보면 급여라는 것은 그 원인이 돼요. 자, 보통예금 감소했는데 원인은 급여 지급이었다라는 얘기죠. 급여 지급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는 급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자장부의 그 원장에 가보면 적요에 적은 내용이 보여요. 개정 과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1월 20일자 보통예금 원장에 가면 적요에 10월 급여 지급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보이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T계정에는 적요 같은 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요 생략하고 그냥 개정과목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급여 하면은 급여 지급이지 뭐 당연히. 급여가 상대 개정 과목이니까 급여가 비용인데 차변에 왔다는 거죠. 비용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했다. 이걸 여러분이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월 3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예금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자산이란 말이에요. 보통예금이 증가했네요. 증가 70만 원. 보통예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예금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상대 개정 과목은 차입금이었대요. 단기 차입금. 돈을 빌려서 입금했구나. 그래서 여기 은행은 표시 안 되어 있으니까 은행까지 말은 못 하겠지만 1월 이날 70만 원 보통예금에 입금이 된 것은 땡땡은행에 차입금이 입금된 것이다. 그런 거래다. 를 여러분이 추정해내면 장부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장부를 보는 이해를 장부를 보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연습했던 전기 요령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전기 요령. 예. 전기할 수 있는 요령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이 척척 풀 수 있게 돼요. 이걸 해봄으로써. 잊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계의 순환 과정에 전기까지 우리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까지는 회계의 일상 업무라는 거예요. 일상 업무. 회계의 순환에서. 그러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결산 업무라는 걸 하고, 결산 업무. 결산. 네, 결산은 매달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제 이제 상장회사는 6개월마다, 또 비상장 기업은 1년에 한 번씩은 결산을 해야 된다. 회계는 기간별 보고라는 그 회계의 원칙이 있어요. 회계의 가정. 그래서 기간별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별로 잘라서 성과를,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산인데요. 그러면 결산을 한다는 건 뭐냐? 자산과 부채 자본의 또 수익과 비용을 현재 상태를 잘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결산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결산이란 무엇이냐?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행위를 기중에 반복하는데 보고기간 말에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통해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이고, 자산부채 자본은,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산은 결국에 지금까지 입력한 그 분계된 내용, 전기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결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결산 때 우리가 적용되는 원리가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발생주의의 원리예요. 네, 발생주의 원리. 그래서 오늘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한화가치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한화가치가. 달러 가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화가치,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이나 달러를 사용하는 지역에 수출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량은 똑같은데 이게 돈을 달러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익계산서에 잡히는 그 매출액은 돈 받는 그것이 잡히는데, 네, 물량은 같은데 달러로 돈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익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업체, 달러권에 수출하는 기업은 좀 그런 불리함이 있고, 그리고 또 이웃 나라인 중국은 지금 굉장히 좀 환율이 오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또 이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재무구조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수익이 그냥 더 납니다. 환율 차이로.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할 때는요, 그런 환율 관계도 적용을 해요. 환율 관계도. 외상 매출금 같은 거. 우리가 국내 거래에서만 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외상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외상 거래. 먼저 선적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래가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이 거기에서 만약에 3개월 전에 선적을 했고 돈은 3개월 후에 받는다 라고 봤을 때 3개월 전에 선적했을 때보다 돈 받을 때 환율이 더 높아졌네? 그러면
만약에 미국 달러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면은 3개월 후에 돈을 받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달러를 가져오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고, 중국 쪽에 수출을 한 기업은 3개월 전보다 지금 3개월 후에 중국 돈이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결산을 정리하는 수정 정리 분계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복잡한 수정 분계는 없는 걸로 할 거고요. 결산의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산을 하는 의미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결산인 것인데, 그러면은 결산의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수정하기 전에 시산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수정하기 전에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봐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잘 일치하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네, 시산표를 만들어 봤더니 만약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또는 잔액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네,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산표 작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 후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데, 기준 분계와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바로 수정전 시산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계가 되고 전기가 되었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할 것이다. 일치할 것이다. 합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합계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산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합계만 계산하는 합계 시산표, 잔액만 표시하는 잔액 시산표. 네, 우리는 전산회계에서는 합계 잔액 시산표가 주어집니다. 합계도 표시하고 잔액도 표시하고. 그러면 또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시산표 등식. 그래서 시산표를 만들어 놓고 차변 요소가 이 두 가지가 차변 요소예요. 자산과 비용이 차변 요소였죠. 자산과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합계하고 비용의 합계를 다 더한 것과 또 대변 요소가 부채, 자본, 수익이었죠.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시산표 등식입니다. 시산표 등식. 기말자산 더하기 총비용은 이게 차변 요소예요.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총수익이다. 이게 시산표 등식인데요. 다 기말이고 총자가 들어가는데 자본에서만 유난히 기초, 자본만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본만 기초라고 되어 있다. 아직 기말자본이 확정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지금은 수정전 시산표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네, 수정이라는 게 뭐냐면 밑에 있는 저기가 결산이 다 끝나야 돼요. 결산이 다 끝나면 저 자본이 바뀌어요. 결산이 끝나면 기말 자본이 바뀝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래서 아직은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잠시 후에 알게 돼요. 어떻게 변하는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시산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시산표를 만들어 볼 텐데, 지금 시산표에는 자본은 기초자본이 표시된다. 기초자본이 뭘까요? 처음에 연초에 있었던 자본 그대로 12월 31일도 똑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산표의 또 다른 이름은 일계표와 월계표라는 이름으로 들 수 있다 하는, 일계표와 월계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계표, 월계표도 앞으로 실무할 때 조회를 많이 해볼 거예요. 시산표하고 그 모양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화했던 것이 제대로 됐는지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같이. 그래서 시산표를 만들 때는요, 여러분이 이 총계정 원장을 전부 모으면 돼요. 그래서 이 총계정 원장에 있는 이 계정 과목을 시산표에다가 차례대로 일단 계정 과목을 먼저 쭉 한번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현금, 보통예금 이런 순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잠깐만요. 이거죠? 시산표 여기다가 가서 계정 과목이 가운데 있죠? 여기다가 현금, 또 두 번째 줄에는 보통예금, 또 세 번째 줄에는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단기 차입금, 자본금, 이자 수익. 네. 단기 차입금, 자본금,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수수료 수익 급여. 수수료 수익 급여까지만. 그래서 시산표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가운데로 먼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계정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숫자는 뭐냐?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현금 계정에 가서 차변의 합계를 해보니까 113만 원이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가 113만 원을 기록하십니다. 1,130,000. 그리고 현금의 대변 합계를 보니까 50만 원이네요. 네, 대변에다가 500,000. 이걸 보시는 요령은, 자, 우리 1년간 현금의 증가는 113만 원이 증가했고 현금의 감소가 50만 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한 쪽에 잔액이 남는 거죠. 그러면 현금의 잔액은 증가한 쪽, 많은 쪽에 기록을 해주면 돼요. 63만 원이 잔액이 되는 113만 원 빼기 50만 원. 63만 원 맞죠? 이렇게 기록하세요. 다음 두 번째 줄, 보통예금 원장에 가가지고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가져와요. 보통예금에 가니까 차변합계 70, 대변합계 3만 원이네요. 네, 여기다가 700,000, 대변에 30,000. 자, 증가하는 쪽의 잔액이, 많은 쪽의 잔액이 남는다. 67만 원이네요. 700,000. 또 단기 대여금의 원장에 가가지고 차변, 대변 합계를 다 가져와요. 차변 50만 원, 대변 제로네요. 그러면 차변에 50만 원 증가했고 대변에 감소가 없어요. 증가한 거 모두가 잔액이 되겠네요. 50만 원. 자, 이제 부채로 가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원장에 가보니까요. 차변에 감소한 건 제로, 대변에 증가한 거 70만 원. 그래서 차변에 감소한 거 제로, 대변에 7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 증가한 쪽에 잔액 그대로 다 기록하면 되겠네요. 네, 합계와 잔액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그 다음 자본금을 보겠습니다. 자본금의 차변은 제로, 대변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제로, 대변이 100만 원, 1,000,000. 그래서 증가하는 쪽에 잔액 1,000,000,000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가져옵니다. 예, 이자 수익으로 올라가 보니까 차변 제로, 대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이자 수익, 차변의 제로, 대변의 50,000 따라서 잔액은 50,000 증가한 쪽에 잔액이 옵니다. 수수료 수익, 차변 제로, 대변이 8만 원이네요. 예, 차변 제로, 대변이 8만 원. 그리고 잔액은 대변이 되겠죠. 80,000.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급여. 급여는 차변이 3만 원, 대변이 제로네요. 그래서 급여가 차변이 3만 원, 대변이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합계잔액 시산표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합계잔액 시산표 이걸 좀 봤잖아요. 여기에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이런 것이 그 원리라 이겁니다. 현금 보면은 차변의 8,700, 대변의 6,800. 그래서 차변의 합계가 더 크기 때문에 차변의 잔액이 1,885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시산표는 이런 원리대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걸 만드는 일을 우리가 오늘 말고는 앞으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전산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전표 입력밖에 안 해요. 분계만 하면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보는 거예요. 실습해 보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죠? 왜 안 끝났느냐? 시산표를 보면은요, 이렇게 각각 계정과목별로 차변합계, 대변합계, 잔액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밑에 합계 해가지고 잔액의 합계 다 더하고 여기 합계 다 더하고 또 대변에서도 합계 다 더하고 잔액 다 더합니다. 그랬을 때 잔액의 두 가지 합계가 서로 일치해야 돼. 그리고 합계의 합계도 차변과 대변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네. 그래야 전기와 분계가 잘 되었구나라는 것을 1차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도 일치하는지. 자, 잔액의 차변의 잔액을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 하니까 120, 130, 180이네요. 네. 암산이 잘 되네요. 180. 183만 원이에요? 네, 틀렸네요. 네. 183만 원. 120. 급여의 잔액을 안 쓰셨어요. 예, 급여의 잔액을 안 썼군요. 네, 잘못했군요. 네. 네, 183만 원이에요. 네, 여러분. 네, 제가 틀렸어요. 네. 이거 급여의 잔액을 안 썼고요. 자, 이제 합계의 또 합계를 구해봅시다. 183만 원. 236만 원이요? 236만 원. 네. 계산 빠르시다. 그러면 또 대변의 합계도 한번 구해보세요. 대변의 합계의 합계. 53만 원. 123만 원. 223만 원. 228만 원. 236만 원. 236만 원 나오는데? 예. 236만 원. 또 잔액의 합계를 또 구해보십시오. 대변에 170. 네. 14만 원에다가 183만 원. 네. 183만 원. 보시다시피 차변의 잔액의 합계, 대변의 잔액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고 차변의 합계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합계가 또 일치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복식부기의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그래요. 자기 검증. 자기 스스로 대차 평균의 원리를 검증한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시산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시산표 작성하는 원리도 여러분이 이제 아셨다 이겁니다. 예. 아무리 장부가 원장이 많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과거에 수기로 했을 때는 큰 시트지에다가 큰 자로 줄대고 다 줄 쳐가지고 이걸 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손으로 진짜 만들었어요. 다요. 예. 그런 지금은 예, 아까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게 수정전 시산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아까 여기 시산표 등식을 한번 거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말자산 더하기 총비용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총수익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디였죠? 이 시산표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기 잔액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금, 보통예금, 단기차입금이 단기대여금 이게 자산이에요. 근데 요 세 개가 기말 현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말 자산. 이게 기말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지금 차변이 여기 3만 원이 이게 총 비용이에요. 이게 총 비용. 급여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급여를 딱 한 번밖에 안 주어서 총 비용이 지금 그냥 3만 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말자산 더하기 총 비용이 183만 원이죠. 이것은 이제 대변으로 가볼게요. 단기차입금 이게 기말부채예요. 이게 기말부채. 그런데 요 자본금이 있죠. 이건 기초자본이에요. 기초자본. 그 다음에 수익이 두 개가 있네요. 이게 총수익이에요. 여러분 있죠? 기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말 이거는 잠시 후에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을 때도 기말자산 요 세 개 더한 거 똑같아요. 부채도 그냥 70만 원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 자본금은 이제 100만 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한다라고 해서 이걸 기초자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결산이 안 끝났다.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의 자본이기 때문에 기초자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산표 등식이 언뜻 보면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근데 이 시산표를 놓고 이걸 대입해 보면 뭐 하나도 복잡하지 않죠. 기말자산 더하기 총비용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총수익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산표 등식이라고 해요. 가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아래 보기 중 시산표 등식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하면은 이 공식을 딱 찍으면 돼요. 시산표 등식은 여기서 말하는 시산표 등식은 수정전 시산표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전 시산표를 결산 예비 절차의 시산표입니다. 결산 끝나고 나서 시산표는 달라져요. 결산 끝나고 나면 여기서 자본금도 달라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결산을 시작하는 단계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 교재 여기 시산표 등식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산의 본 절차에 가게 되는데 기말 결산 사항에 대해서 수정 분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정분계라는 건 여기 두 줄로 간단히 말해놨지만 오늘 이게 순환 과정을 설명할 때 할 내용이 아니에요. 뒤에서 두고두고 우리가 계속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이나 이거 뭐예요? 외상 매출금 이런 거, 부채, 뭐 외화, 장기 차입금 이런 것들, 또는 자본의 현재액과 또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에 대한 수정 분계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수정 분계는 없는 걸로 생략하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생략했으니까 수정은 시산표나 수정 전 시산표가 똑같으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장부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개정의 장부 마감.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회계의 순환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장부 마감하면은 이제 결산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손익계산서 개정의 장부 마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